저는 11년간 정신과 상담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집에서 내놓은 아이들, 사회의 악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청소년들을 제가 상담해온 얘기를 했고요. 그냥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촉촉한 눈빛과 제 마음을 다해서 50분을 딱 진행을 하면 집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아이 엄마한테.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애가 방 청소를 해요. 애가 학교를 가겠대요. 애가 눈빛을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다 어쨌든 정치든 뭐든 다 사람이 하는 거라는 생각을 들고,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바쁘시고 또 여기 비대위원님들이 정말 촉각을 다투고 계실 텐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 작은 움직임이 정말 이 당을 살리고 다시 좋아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청년이 바꾸는 지금 청바지라는 모임을 한 2년 반째 하고 있는데요. 45명의 청년이 모여 있어요. 저희가 주장하는 건 청년을 바꾸는 지금이거나 청년에게 바꾸는 지금이 아니라 청년이 우리가 주어다. 뭐 어디 당에서 해주지 않았다, 누가 부모님이 용돈 주지 않았다, 뭐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네 이미 성인이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애들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매주 2주에 저희가 모임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몸무게가 15kg 든 애가 7kg가 빠졌어요. 청년이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옷 스타일이 뭐 청년 표현으로 구리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완전 옷을 멋있게 입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주 작은 변화인데 청년들이 매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막 저희가 다 정치에 관심도 있고 그렇지만 낯선한 후보들도 있어요. 저희 모임에서 이번에 저도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나갔습니다. 시의원 후보로 나갔는데 26.8%밖에 못 얻었고요. 어쨌든 낙선을 했어요. 근데 서로 그 낙선한 이야기도 나누고 왜 우리 낙선했을까? 다른 데서 다 당을 탓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에 물론 큰 바람, 당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부족했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갈지, 내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 친구들이 또 도움을 줘요. 누나, 그럼 다음에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미니 섹션의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벤치마킹이 나쁘지 않다는 걸 2년 반 동안 겪었어요. 그리고 당에도 어떻게 보면 청년, 여태까지는 뭐 청년들이 해봐, 뭐 이렇게 그때그때 문이 쓰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 섹션별로 이렇게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백경원 대표님이 코엑스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성동동에 살고 있고 코엑스가 집 앞인데 너무 코엑스가 좋은 게 펜파크를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그 공간은 그냥 아무것도 없던 곳인데요. 이름을 펜파크로 만든 뒤로 그 뒤에 팬들이 모여요. 예를 들면 축구 팬이 모이면요. 축구 팬 매니아들이 쫙 모여서 그날은 축구데이가 되고요. 가수 누구 있죠? 여자 가수 팬클럽이 거기서 되면 거기는 이미 팬파크라는 어떤 플랫폼만 제시하고 이름만 바꿔준 그 이후로 그냥 거기는 전에는 거리였을 뿐인데 이제 팬파크가 됐어요. 수많은 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수 있는 해시태그의 팬들은 무엇인가? 여기도 한 분 한 분 정말 멋있으세요. 여기 김종석 의원님도 정말 경제를 통이시고 우리 송기경 의원님 제 친구가 정말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한번 의원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어떻게 행사에 갔다 의원님을 만났대요. 근데 카톡이 왔어요. 너무 똑똑하셔. 대박이야. 볼수록 좋아. 그러니까 한국당은 싫은데 누구는 좋아. 한국당은 아직 모르겠는데 누구는 좋아. 저는 이게 우리의 이제 이 시즌에 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당선되신 의원님들은 다 지역의 팬들이 홍철호 의원님도 치킨 사장님으로 얼마나 많은 치킨집에 진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의원님이신데 그냥 나 의원이야 이거를 버리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팬들을 다시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썼지만 사실 내용으로는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쓴 소리는 우리 당에 이제 쓴 소리를 해달라고 해서 전에 비대위원회 때도 제가 쓴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기쁨은 그때 쓴 소리가 많이 고쳐졌어요. 그때는 정말 큰 싸움이 있을 때 시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당이 전 발전했구나 그리고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희망을 듭니다. 지금 시즌에 가장 쓴 소리는
너 인기 없어요. 자유한국당 너 인기 없어.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기였습니다. 너 반에서 1등 할래? 인기 제일 많을래? 그럼 저는 1등 안 했어요. 저는 한 15등 정도 했는데, 왜냐면 1등을 하려면 인기를 포기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조금 내가 득되는 일을 해야 되고 넓게 시간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 막 남자친구 있는 애 있으면 막 제가 선물 대신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쓴소리가 인기인데 저는 인기라는 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인기는 또 얻기로 마음먹으면 상당히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반장인 친구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너는 인기를 추구하는데 나는 1등을 추구하고 리더십을 추구하는데 너무 열받는 건 너한테 친구들이 다 가서 너한테 있어. 그럼 난 반장이니 네가 반장이니 그래요. 그럼 제가 나는 반장 친구인데 너가 슬픈 얘기를 내가 이 친구들한테 전달해서 너가 좋은 아이라는 걸 알려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우리 당이 인기만 얻으면 생각보다 많은 걸 얻어요.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그러면 지금 특히 우리 이제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느냐? 제가 한 8장 썼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큰 꿈이 있어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 지망생 친구들을 이제 계속 에이전시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과 크리에이터 이제 팟캐스트를 같이 만들었는데 회의를 8번을 해요. 근데 9번째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안 할래요. 대표님 저 안 할래요. 왜? 그치? 제가요 나중에 뭐 한효주처럼 제가 최지우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제가 빵 뜰 텐데 이 흔적이 남는 게 싫어요. 요 정도 제가 유튜브 정도에서 노는 애라는 게 아무리 제 돈이 어려워도요 그냥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요 나중에 빵 뜰게요. 그래? 다 준비해. 근데 그것뿐만 지금 정치도 똑같아요. 막 준비하다가 저 보좌가 들어가기 싫어요. 왜냐면 전 마크롱처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대다수의 청년들을 만나면 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다 언젠가 자기가 주인공이 될 것 같다는 그 희망 때문에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걸 버티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거 잘못됐어. 뭐 너네가 아니야. 그런 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보다 큰 꿈이 있고, 전 박보검이 다니는 학교 조교를 했거든요. 명지대학교에. 근데 박보검도 그냥 연습하던 친구였어요. 그냥 다리 찢고 그렇게 연습하던 친구가 잘 되는 것들을 정말 봐요. 그럼 얘네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내 옆자리에 있었던 나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청년들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보다 큰 꿈을 이해해주고, 여기 있는 많은 앞서가신 선배님들이 그 친구들의 꿈을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실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도움을 주신다면 인기 없어라는 지금 시즌이지만 나중에는 인기 있어. 나 만나고 싶어. 나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놀래. 거기 갈래. 하는 그것으로 좀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기대위원장님과 많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네 나라가 있는데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일본은 왜일까요? 야후가 있습니다. 야후가 선정했어요. 러시아,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해외 기업의 선정을 허용하지 않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였어요. 20년 전에 생각한. 그 20년 전에 스타트업들은 지금 대기업이 됐지만 20년 동안 이들 기업을 꺾고 다시 1위가 되는 창업 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인터넷 대기업만으로 이런 CPM이 빠져나가는 역쓰나미를 막을 수 있습니까? 댐은 큰 돌과 지능까지 모두 고루 어우러져서 물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큰 기업과 스타트업이 고루 성장해야 우리나라의 CPM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정부가 지금까지는 사업자 중심 규제의 큰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혁신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데, 국내 사업자가 선점한 사업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외국 플랫폼의 강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크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법률 시장은 저는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시대가 됐는데, 법률 문헌은 다 텍스트이고 전부 코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을 바로 인공지능이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쉽게 들어가 있고요. 저도 지금 다음 직업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자동차 의료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앞단에 있는 모든 산업을 인공지능 기술로 장악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얘기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인 거 보는데
그런 산업에 대한 지배를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년은 빨간색 안에 있는 게 그나마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으로 진행된 최근 10년 정도 그동안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 40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가 잘했다고 낸 책에서 본 책인데 주로 무엇에 집중했냐면 초고속 인터넷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통신속도 고도. 우리나라 여러분들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쓰고 있죠. 미국 가면 같은 LTE의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 3G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에는 구글 안 가지고 있어요. 속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빅데이터 활용 창업 추진 과제를 바로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전신당이 집권했던 2013년에 과기정통부가 내놓았던 그때 창조경제라고 해서 과기정통부가 내놓았습니다. 그 정책인데요. 이 정책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2017년에 완성된 정책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정보 규제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은 한 발짝도 못 나갔잖아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집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두 가지 단어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Wait and See라는 정책을 최근에 지안카를로 상품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블록체인에 대한 비트코인 상원 청문회에서 직접 확인해줬고요.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막지 않는다. 그게 연방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정책이다. 지켜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서 분화함이라고 얘기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규제 울타리로 자국 기업을 육성해서 3년 만에 27조 원이 되는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좀 전에 핀두오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봤는데 창업하기 3년 만인 이커머스 회사가 기업가치 227조 원이 돼가지고 IPO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국의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2조 원짜리라도 준비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진은 2016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날아갔을 텐데 그때 중미 인터넷 산업 포럼에 참가했던 CEO들입니다. 보기 드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동그라미 친 분들이 중국 CEO들이에요. 알리바바의 마님도 보이죠. 진동닷컴도 보이고요. 텐센트 대표들도 보이는데 이때 이 사진에서 시 황제가 얘기하는 게 뭔가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도 원한다. 열심히 해라. 그럼 돈 벌게 해줄게. 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플랫폼 산업의 갈등 많이 아시겠는데요. 라이트웨어링 세계적으로 다 되는 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관광기능법이라고 해서 도시민박을 외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결국 에어비앤비만 잘 되는 장치를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안 되는지 결국 정부가 정권은 유한해도 정부는 무한한데 이 정부의 정책에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산업들을 세계적으로 키워주는 정책으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변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당에 제가 요청, 특히 집권당, 수권정당에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근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산업에 대한 시각, 그 규제의 본질에 대한 해법입니다. 우리 송희경 위원장님도 많이 유명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산업에서 급히 이런 온라인 플랫폼 산업으로 더 넘어가면서 한편 급히 발달하는 정보보호 규제들인데 산업이 이제 크기도 전에 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인권론으로 접근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의 모태인 정보통신망법이 2000년에 발효됐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20년 전, 거의 20년 전. 그 당시에는 무슨 인터넷 산업이 있었습니까? 지금쯤 만들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20년을 앞서갑니다. 그러면 규제에서 이렇게 20년을 앞서가죠. 결국은 이제 정책이 필요한데 전통적 진흥 방식을 좀 분석했는데요. 요약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진흥법을 제가 국가법령정보에서 진흥, 육성, 등등의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봤더니 약 500여 개가 나오는데 제대로 진행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부처의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주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미 산업을 정의하고 뭘 육성해보고 일단 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법률과 충돌부분, 즉 다른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그 부처의 주무부처의 법률과 충돌을 해결하지 않는 나홀로 있거든요. 이러니 해결될 리가 없죠. 그래서 진흥법에는 좀 새로운 기본법 입법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재부가 핀테크를 육성하겠다고
외국한 거래법을 개정해 소액 해외 송금을 구해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아마 투표에 참여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벤처 투자율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이 육성해 주는 것인지 차라리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PTP 영업처럼 그냥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소액 해외 송금업을 외국한 거래법을 정식 사업자로 해주다 보니까 금융업자 등으로 포함하는 개정을 외국한 거래법에 넣었거든요. 근데 다른 거처의 소관 법령에 벤기법, 벤처특별법 아시죠?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금융기관 분야는 벤처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이거 함께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두 부처는 서로 다른 나라의 부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의 송금업자들이 법 개정됐다고 좋아했는데요. 당장 불시 투자심을 받고 있던 것이 전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21개 업체입니다. 이 법 언제 개정될까요? 이거 개정은 또 한 1, 2년 기다려야 될 거예요.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은 망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이제 데스밸리를 걸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나홀로 입법의 대표적인 일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네거티브 유저를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한 줄 입법을 합시다. 뭐냐면 기타 등 그 밖에가 들어간 모든 법률은 모두 삭제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등록하고 그럼 추가해줄게. 즉 제한적 열거로 바꾸자는 거예요. 규제 입법. 그러면 필요한 것만 열거되고 나머지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타 그 밖에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규제의 권한을 국회가 다 정부로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행령 이하에서 바로 법에서 말하는 등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한 10개 더 쓰죠. 아니면 거기서 아직 포괄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래서 그 법에 있는 것 외에는 못하는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이 무슨 포지티브 법이냐 권한을 다 부여하는 법이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법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정부가 만들잖아요. 한 6개월쯤 후에 시행하기 한 일주일 전쯤 나옵니다. 함께 심사해주세요. 그리고 규제입법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한 3년 정도 두고 보되 우선 뭐 샌드박스 등 법으로 우선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법을 너무 빨리 만들지 않아서 즉 서리금법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바로 플랫폼 사업자 규정 법들인데 대충 화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CPM이 빠져나가는 거 중요한데요. 국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데이터 부계이전 영향평가 좀 도입해 주시고요. CPM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모르고 법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금융 의료보험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금융은 내년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없죠. 아까 2008년에 정부가 클라우드 육성체를 만들었는데요. 대형 시장인 공공금융 의료는 지금까지도 금지였는데 도대체 어디에 시장이 생깁니까? 무슨 클라우드가 되겠어요? 이미 아마존의 AWS 우리나라 장악 다 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CPM 다 빠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점유율이 28%입니다. 그렇습니다. 꽉 떴고요. 기업 시장을 장악하는 MSCI 위로 대단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개 분야를 빼고 나면 대기업들, 500개 대기업은 다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쓸 이유가 없고요. 나머지는 중소기업들이라서 다 해외 클라우드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골든타임을 다 놓쳤습니다. 우리 클라우드는 저는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예를 들면 가명정보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저는 인공지능이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가명정보에 대한 해커톤 합의, 4차 합의의 해커톤 합의라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빅데이터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프로파일링이 아니고요. 가명정보를 많이 머신러닝으로 이용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4차 해커톤에 합의된 내용은 올해가 입법될 텐데 가명정보를 통계적 목적으로만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쓰는 거 완전히 비식별성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가명정보의 식별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불신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동의 없이 활용하되 만약에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은 진짜 강하게 처벌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블록체인 방식 법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하는 블록체인도 지능법적 구성을 좀 가급적 배제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법에서 해결해 주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는 이 법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통화화폐로 간주돼야 됩니다. 한국은행법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죠.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면 아주 발행의 정부에 인하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뭐 자본시장 이 법에
제한 내용은 법정화폐 등가 또는 자금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유사시민법을 해결하는 겁니다. ICO도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이 법에서 해결하지 않을 거라면 사실 입법의 의의가 많이 적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건 속성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업을 육성하자면 그 얘기는 면책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에서 지배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특정 사업자나 개인정보 처리자로 감지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다른 것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해 나가되 특정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가 함께 문제가 되어 있는 법령을 해결하는 방식의 새로운 입법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디지털 시대를 맞아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유능한 디지털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가득 해주셨습니다. 그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개정법도 제가 냈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스마트 물류 클라우드 기능법을 통과됐기 때문에 대표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우리 잠깐 인사를 좀 하시도 원래 이 세미나 포맷을 바꿔가지고요. 의원님들 오셔도 축사도 안 하고 기념 촬영도 맨 나중에 하고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지금 쓴소리 한마디씩 하려고 다 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당의 혁신을 끌기 위해서 정말로 저에게 정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감사해서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잠깐 들려서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 잠깐 용기를 좀 주시고 가겠습니다. 공연이 제가 와서 행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방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서 지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가끔씩 블록체인 문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송희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정책 토론이 있으면 가능한 시간을 좀 빼서라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좀 바꾸자. 맨날 진영, 무슨 뭐 좌우, 보수, 진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뭔가 좀 실험하는 그런 정치, 그런 정당이 좀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발표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는 것도 우리 당의 이런 정책을 위반하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앉아서 한참 듣다가 할 수 없이 11시 반에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좀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성동 여의도 연구원장님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선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박덕흠 의원님도 함께 와주셨습니다. 네, 비대위원 모두 지금 함께 등장하신 분들 다 비대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철호 의원님 재선이신 우리 우리 경제 완전히 우리나라의 대표 정책이십니다. 김종석 비대위원님. 우리 신보라 의원님 늦게 오셔갖고 지금 이제 우리 경제와 청년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청년 대표십니다. 그리고 우리 첫날 브레인스토밍부터 쭉 참석해서 우리 활동하고 계셨죠. 우리 정현호 우리 비대위원도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백승재 의원님, 백승재 의원님 경청위원회 아주 중요한 멤버 위원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오늘 그 양준모 교수님으로부터 미투 정책이 되지 말자,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 쓴소리 해주셨고요. 또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유능한 경제 정책, 디지털 정책 말씀하셨습니다. 경청위원회 화이팅! 화이팅!